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딱 느끼고,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또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그 짧은 순간에 뇌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찰나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라는 저널에 실린 생쥐 뇌활동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연구예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그 복잡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뇌의 어느 부분, 특히 전두엽 피질 앞쪽, 그 운동을 계획하는 영역, 전운동 겉질, ALM에서 어떻게 딱 구현되는지, 그리고 또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시상이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예상 밖의 역할을 하는지를 파헤쳐보는 연구입니다. 뇌 속 오케스트라의 비밀을 밝히는 여정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연구진이 생쥐한테 어떤 과제를 준 건가요? 네, 과제는 간단했어요. 그 생쥐가 특정 위치에 있는 막대기를 수염으로 감지해요. 그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핥으면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아하, 중요한 건 이 과정 동안 연구진이 생쥐의 그 전운동 겉질 ALM에 있는 신경세포, 이게 약 2만 개 정도 되는데 이 활동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2만 개요? 와, 정말 엄청나네요. 그래서 그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움직이던가요? 그냥 막 무작위로 활동하고 그런 건 아니었겠죠? 바로 그 점이 첫 번째 놀라운 발견입니다. 전혀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마치 잘짜의 낙보처럼 생쥐마다 거의 동일한 아주 정형화된 활동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죠. 특정 시점에는 특정 그룹의 신경세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와, 네, 시각화 기법으로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가짜 파트를 연주하듯이 말이죠. 그럼 그 패턴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네, 그게 두 번째 핵심 발견인데요. 연구진이 이 신경세포들의 집단 활동 속에서 크게 세 가지 정보를 찾아냈어요. 바로 자극, 그러니까 뭘 느꼈는지, 그리고 선택, 어느 쪽으로 핥을 건지, 마지막으로 행동, 실제 핥는 그 움직임, 여기에 해당하는 뚜렷한 신호 패턴, 이걸 활동 모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걸 구분해낸 거죠. 활동 모드요? 그러니까 뇌 속에서 막대기 다 왔네? 오른쪽으로 가야지. 자, 할 텐다. 이런 신호가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정확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다른 종류의 정보들이 대부분 서로 다른 신경세포 그룹에 의해서 처리된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마치 회사에서 마케팅팀, 영업팀, 생산팀 이렇게 나뉘어 있듯이 말이죠. 아하, 분업하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뇌도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담해서 처리하는 거죠. 모든 걸 한 그룹이 다 하진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선택 정보랑 점증적 활동이라고 그 결정에 대한 확신이 커지거나 행동 시점이 다가오는 걸 알리는 듯한 신호 있잖아요. 이건 같은 그룹에서 처리되는 경향을 보였어요. 정보 처리에 분업이 있다니,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럼 이 전운동 겉질은 이런 정보를 처리하려고 어디서 신호를 받는 건가요? 여러 곳이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로 세 군데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대뇌피질, S1, S2, 또 하나는 반대쪽 뇌의 같은 영역, CALM,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의 깊숙한 곳에 있는 시상의 특정 부위, 탈 ALM이에요. 시상이요. 시상이라면 보통 감각 정보가 거쳐가는 중개소 정도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세 입력 경로 모두 아까 말한 자극, 선택, 행동을 처리하는 그 신경세포 그룹들 전체에 골고루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골고루요. 네. 하지만 연결의 강도를 보니까 시상에서 오는 연결, 찰 ALM이 다른 피질에서 오는 연결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훨씬요. 연결 강도가 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발견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바로 그겁니다. 연구진이 뭘 했냐면 빛을 이용해서 특정 신경세포 활동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술, 광유전압이라고 하죠. 이걸 써서 시상에서 전 운동 겉질 ALM으로 들어오는 입력을 잠시 차단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일이요? 궁금한데요. 그 자극, 선택, 행동과 관련된 특징적인 활동 패턴들 있잖아요. 그 패턴들이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사라졌다고요? 네, 전체적인 신경활동량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단원들이 연주를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반면에 다른 피질 영역,
그러니까 S1, S2나 CALM에서 오는 입력을 차단했을 때는 이런 극적인 효과가 없거나 훨씬 미미했습니다. 와, 그럼 시상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운동 걷질의 특정 활동 패턴들을 만들어내는데 뭐랄까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거의 지휘자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시상이 없으면 이 전 운동 걷질의 신경세포들이 자기가 어떤 임무, 즉 자극을 처리할지, 선택을 할지, 행동을 시작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시상이 이 특화된 신경망들을 적극적으로 구동시키는 핵심 동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가 첼라에 내리는 결정 뒤에는 이 전두엽 피질의 신경세포들이 그냥 막 무작위로 뒤섞여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역할을 맡은 그룹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특히 뇌 깊은 곳의 시상이 이 활동을 강력하게 이끄는 그야말로 지휘자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결정 과정이 겉보기엔 되게 복잡해 보여도 실제 뇌 속에서는 상당히 구조화되고 또 조직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잘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이렇게 피질에서 작동시키는데 시상이 이토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우리가 결정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 그 의도는 과연 뇌의 어디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걸까요? 어쩌면 모든 걸 총괄한다고 여겨졌던 대뇌피질 중심의 생각에 좀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